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정지역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제주는요, 지금 현재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다라는 소식에 지금 뒤에 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더불어서 요즘이 무더위로 고민 중이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아, 진짜 덥다 더워를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날씨에는 좀 시원한 계곡이나 또 수영장, 또 바다에 풍덩 뛰어드는 또 여름의 매력을 즐기기에 너무 좋은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 물놀이에 딱 맞는 주제를 박영 원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 옆에 계시는 아름다운 우리 원장님, 박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전에 스몰 토크를 하다 보니까 원장님네 댁의 모든 가족분들도 참 이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다 까맣죠. 아니요, 그럼 아니요, 수영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름 좀 어떻게 잘 즐기시고 계세요? 네, 저희는 이제 퇴근하고 네. 바다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약간 수영파 아니면 네. 물멍파? 저는 물멍파고요. 네. 남편은 수영파고 오, 그래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주에 정말 살고 있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네. 물놀이인데 네, 그렇죠. 또 이 여름철에 또 물놀이 전에 참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는 걸 느낀 게 저희가 지난달 방송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또 질문들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네. 아, 여성들은 또 물놀이 전에 챙길 게 정말 많다. 그래서 오늘 시즌2를 준비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오늘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오늘은 이제 수영. 수영. 네. 수영을 하기 전, 네. 또 하고 난 후에 산부인과적으로 좀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전반적인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완전 피크인데 그 휴가철 때 또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것들, 네.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박영 원장님의 꿀팁들 많이 이렇게 유익한 정보 들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피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문 HJ님께서 와 분위기 짱이에요 하셨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걸 보니까 또 다름의 눈치가 그렇죠. 있는 것 그렇네요. 같아요. 뒤에 물방울이 막 맺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밖에 바람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네. 여기엔 굉장히 약간 피스풀한 아늑하고, 느낌. 네. 나무님께서도 엄청 분위기 좋네요 하셨고요. 아즈기아님, 운동남 상남자님, 그리고 여름바다님은 카페인가요 하셨는데 이곳에서 진행할 때마다 항상 한 번쯤은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곳이 이제 어딘가요? 네, 저희 집입니다. 네, 우리 원장님 댁의 그 집 곳곳에도 그 우아함과 약간 그 예쁜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나 항상 그대를 님께서도 오셨고요. 우리 제주사리님도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나 항상 그대를 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 원장님 물놀이 갈 때 탐폰 좀 어떤가요? 지금 답해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탐폰 광고 하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남자애가 엄마가 부엌에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확 찾아가가지고 한 10살짜리 꼬마가 엄마 나도 이거 막 사줘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면은 수영도 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운동도 잘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대. 그러면서 엄마가 뭐야? 그러면서 보니까 탐폰 광고였어요. 그래서 물놀이 할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네. 생리 주기를 좀 바꾸는 게 좋긴 합니다. 생리 주기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놀이가 8월 10일이다. 네. 그러면 생리 주기가 근데 마침 8월 10일이 생리 예정일이다. 그러면 그 예정일을 지나게 미리 피임약을 좀 먹는 겁니다. 네. 피임약을 한
8월 뭐 1일이나 7월 말부터 피임약을 복용을 시작해서 이 생리 주기가 지나서 피임약을 중단을 하면 네. 이제 이 휴가철이 지난 다음에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좀 제일 이상적이긴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아, 나는 휴가가 언제였는지 몰랐는데 엊그제 너 휴가 갔다 와. 뭐 통보를 받아서 가게 된 상황이다. 네. 그런데 휴가를 갔더니 이제 생리가 터졌다. 그런 경우는 탐폰을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탐폰을 이제 수영하기 전에 탐폰을 질 안쪽을 통해서 네. 자궁 경부 끝까지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렇게 쭉 밀어 넣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렇게 잘 모르고 좀 넣기가 애매해서 탐폰을 질 중간 정도나 이렇게 좀 애매하게 넣으면은 그 걷거나 수영을 할 때 그 마찰이 질 입구에 닿아서 질 입구가 굉장히 아프거나 네.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폰을 넣을 때는 사용 설문서를 잘 보시고 그대로 이제 다리를 약간 벌려서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제 탐폰을 뺄 때, 네. 탐폰을 뺄 때 가끔씩 그 빼는 실이 탁 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떨어지면은 본인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머지 탐폰 솜을 이렇게 찾아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반드시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도 이제 원장님과 방송을 하면서 이 탐폰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돼서 한번 사용해볼까 네. 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직전에 좀 하는 게 좋은가요? 시간을 너무 오랫동안 네. 넣고 있으면 또 안 좋나요?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그런데요. 탐폰은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하고 또 자주자주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탐폰을 사용했을 때 이게 톡식 쇼크라고 하는 네.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탐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탐폰을 사용하거나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탐폰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 광고처럼 이 탐폰 하나면 뭐 물놀이도 좀 자유롭고 또 운동도 운동도 할수 자유롭고 이 장점도 있지만 또 주의사항이 또 유통기한이라고 하나요? 네. 또 확인해야 되고 또 실이 빠졌을 때 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여러분들 물놀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이 여름인데 물놀이를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들, 꿀팁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그러네요. 만인데. 네, 한 달이 참 기네요. 빠르네요. 아, 기세요? 네, 그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우! 자, 오늘은 물놀이 2탄으로 우리가 물놀이 가기 전에 여성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을 주셔서 몇 가지 다뤄볼 텐데요. 러브스토리님께서 선생님, 제가 질 필러를 맞고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혹시 바다 수영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는 필러를 맞고 사실 며칠 뒤에 바다 수영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 필러가 이렇게 좀 샌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바닷물이 질 안으로 수영을 하면 이제 질 안으로 좀 들어가거나 했을 때 질 안이 염기성으로 변하기가 쉽거든요. 그럼 염증이 좀 생기기가 쉽고 해서 질 필러 맞으신 후에는 보통 한 2주 정도까지는 네, 2주. 뭐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나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성관계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놀러 갔고 네. 또 분위기가 분위기라는 게 내가 또 있잖아요. 여기 휴가까지 왔는데 맞아, 맞아. 지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해외라면 네. 이 바다 수영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고 내가 너무 가성비가 이게 좀 아깝다 여기까지 그러면 아주 뭐 그게 사우나를 한다든지 뭐 목욕탕 탕목욕을 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다 수영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참을 수 있다면 참되 네, 이제 참되. 내가 네.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면 네. 바다 수영 정도는 네. 괜찮다. 근데 저는 질 필러를 처음 들었거든요. 네. 질 필러가 뭔가요? 질 필러는 이제 질 안에 넣는 필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덱스트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히알루론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사용의 용도들도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질 안에 보통 이제 필러를 넣는 분들이 좀 더 질을 이렇게 꽉 채워주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질 필러 시술 때 사용하는 주사 바늘 자체가 좀 매우 굵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멍을 뚫은 그 사이트가 좀 완전히 다 아무는 데까지 시간이 보통 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아파츠님 그리고 로브샤님 들어와 주셨고요. 아트리더 박수님께서 제주는 지금 비가 오나 봐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태풍 아트리더 박수님 감사합니다. 지인이시죠? 네. 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지금 제주가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게 갑자기 또 한 네. 12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 태풍 대비 잘 하셔서 정말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해피님도 선생님 질염이 있을 때 혹시 탐폰을 하고 실내 수영장 정도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는 질염이 있을 때 굳이 탐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 성병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임질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클라미디아라든지 이런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성병들이 있으면은 수영장을 아예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고 그 균이 다 없어진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이제 수영장을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뭐 질환에 원래 사는 균들, 네. 예를 들면 뭐 가드넬라 균이라든지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질환에 사는데 락토바실라스 균이라고 하는 균수가 좋은 균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네. 그 균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냄새도 나고 또 이렇게 질냉 분비물도 좀 많고 이렇게 네. 되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질염이 있는 건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굳이 그 탐폰까지 하고 수영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수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수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약간 질 유산균을 더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 질내 산성도를 좀 유지하는 유산균이 섞인 전용 세정제를 좀 사용을 해서 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다 없다면 그냥 맑은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질 유산균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아까 유산균 어떤 클렌징을 쓰는 게 좋다고요? 이제 우리가 네. 질 세정제에 대해서는 네. 의사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질 세정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어떤 암 치료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들 이제 자신의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서점에 가는 걸 좋아하니까 서점에서 각각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쓴 책들을 좀 다 모아봤어요. 네. 다 모아봤더니 어떤 선생님은 질 세정제 써도 된다. 어떤 선생님은 쓰면 안 된다. 어떤 선생님은 질 세정제를 외국 산부인과 선생님이었는데 질 세정제를 사용하라고 한 사람은 여성 혐오자일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나름대로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또 제가 또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질 세정제를 너무 자주 쓰는 거를 네. 이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 세정제 자체를 너무 자주 쓰면 질 안에 사는 좋은 유산균인 락토바실라스 균도 같이 너무 빡빡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락토바실라스 균이 있어야지 질이 건강하고 산성도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너무 자주 계속 씻으면은 오히려 캔디다 질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밑에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생리 후에 냄새가 나는 것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경우는 질내 세정제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 피가 생리 혈이 이제 그 비린내를 유독 싫어하시거나 이제 관계 전에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인다면은 질내 세정을 좀 해보시는 게 신경 쓰이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질 세정제를 좀 골라본다면 그 많은 질 세정제 중에 골라본다면 요즘은 그래서 아예
그 질내 세정제 안에 질 유산균을 좀 넣어놓는 세정제들이 있어요. 그게 신기하네요. 계속 씻겨나간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유산균들이 좀 들어있는 또 질내 산성도를 유지하는 산성인 그런 세정제를 좀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야기는 또 처음 알게 됐네요. 네. 답변이 되었고요. 또 아지기아님께서 원장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혹시나 성병이 있는 사람이랑 같은 수영장 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한테도 혹시 감염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이게 주셨네요. 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기생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생충은 이렇게 뒤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정자 같은 네, 그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있는데 어머. 사실 이 트리코모나스 균이 물 안에 정말 이렇게 분포가 많아야 내가 그 물에 들어갔을 때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은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럴 확률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질환에 트리코모나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트리코모나스 질환에 있는 트리코모나스가 몇 개가 빠져나왔는데 이미 나한테 도달하기 전까지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죽거나 락스물이 너무 독해서 죽거나 그리고 나의 질도 그렇게 벌어져 있는 게 아니고 수영복이나 이런 걸로 또 막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 또 실제로 트리코모나스에 걸려 있는 사람의 감염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대부분 성병은 말 그대로 성관계에 의해서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에얼님께서 세정제, 보통 샤워할 때 쓸 텐데, 그렇구나라고 또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신 댓글들 너무 좋습니다. 소통하는 느낌. 자, 그리고 엔젤님께서 원장님, 질정의 에스트로겐은 질에만 좀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전신에도 작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 에스트로겐은 기본적으로 질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게 질에서 흡수된 게 이제 몸 안에 에스트로겐 수치까지 확 높여서 뭐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이 걸린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그 에스트로겐 유방암 환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에스트로겐 리셉터라는 게 있는 환자들은 에스트로겐이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면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더 커질 수 있는 확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능성은 낮지만 질 에스트로겐 자체도 좀 사용을 안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은 낮은 정도의 그 혈중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것도 혹시나 암을 다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막 얼굴도 막 붉어지고 식은땀도 나고 감정 기복도 심한 갱년기의 전신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거는 절대 질 에스트로겐으로만은 좋아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래 내려볼게요. 여름바다님께서 질염이 있을 때 혹시 수영장 수영 강습 받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가 이제 질염이라는 거는 워낙 흔하고 여성들의 이제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질염은 이제 성병을 제외한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이나 캔디다 질염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균성 질염이나 이제 캔디다 질염이 누구나 한 번씩 걸릴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수영장 물이 그 세균성 질염이 있을 경우에 좋지는 않습니다. 수영장 물이 이제 강한 염기성이고 또 그 계속 수영복을 입고 있고 그런 축축한 환경이 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공기를 되게 싫어하는 현기성 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좀 없는 환경을 만들려면 팬티를 벗고 통풍을 좀 잘 시키는 이런 환경인데 물속이나 수영장은 그거랑 좀 더 정반대인 환경인 거죠. 그렇지만 내가 약간 질염이 있더라도 나는 수영을 좀 즐기고 싶고 그다음 그 수영 강습도 못 받으면 인생이 너무 서글프다. 그러면은 수영 강습 받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통풍을 좀 더
시켜주는데 신경을 네. 써야겠네요. 네. 그 로즈앤에서 또 칼럼들도 올려주시는데 거기 네. 보니까 우리 네. 원장님이 알려주시는 꿀팁 중에 하나가 바다를 가거나 아니면 수영 후에 좀 통풍이 잘 통하는 뭐 끈 원피스 네. 챙겨라 이런 걸 봤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좀 축축한 수영복을 입고 오랫동안 이렇게 뭐 어디 의자나 이런 데 누워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얼른 수영복을 갈아입고 네. 이렇게 요즘 끈 편한 원피스들 많잖아요. 그렇게 통풍을 좀 시켜주는 게 그 환경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제주 스노클링에 이제 빠져가지고 네.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스노클링 갈래? 이렇게 했는데 나 진령 때문에 한번 고생했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말해줘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바로 그러니까 집에 와서 씻기보다는 뭐 일단 뭐 삼다수를 담아가던 이렇게 한번 씻고 네. 이렇게 원피스에 통풍이 잘 되는 걸 입고 또 네. 최대한 빠르게 좀 샤워를 하고 네. 또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끔 해주면은 또 그런 걱정은 없이 또 물놀이를 네. 즐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질염이라는 그 질환 자체보다는 네. 그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치료를 왜 힘들게 했냐면 내가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의학적으로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질 정도로 네. 본인의 생활을 이렇게 제한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질 유산균을 좀 추천해달라. 네. 질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이제 락토바실라스 균이 이제 있는 유산균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FDA든 좀 인정 여러 가지에서 이제 공인 인증을 받은 네. 그런 곳에서 인정받은 식품이면 좋고요. 그리고 또 유통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통의 과정들을 잘 지키는 회사들을 선별해서 네. 질 유산균들을 한번 복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영장, 물놀이 하다 보니까 또 질염에 대한 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김진희님께서 부정출혈 때문에 카일리나를 삽입한 지 2년 정도가 다 되어갑니다. 새끼약은 현저히 줄었지만 팬티라이너의 생리 4일째처럼 항상 묻어 나오는데요. 물놀이, 또 수영장 가려고 할 때 불편할 텐데 카일리나 하고 있는데 피임약 처방받아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드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미레나든 카일리나든 자궁내 장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질출혈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참외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참외를 반으로 자르면 그 안에 참외 씨앗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참외 씨앗이 있는 그 부위에 미레나나 카일리나를 딱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 미레나나 카일리나가 그 참외 씨앗을 이렇게 말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리가 이제 양도 적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 참외 씨앗이 약간은 이렇게 우리 뽁뽁이 터트리는 뽁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좀 과하면 그 이제 참외 씨앗이 좀 빨리 다 터져버립니다. 터져서 빨리 나와버리고요. 네.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좀 들어가면은 이 뽁뽁이들이 좀 더 탱글탱글하게 멈춰 있어요. 좀 더 안정화가 되는 거죠. 오, 피가. 네, 네, 그래서 네. 안 나오는 건데 둘 다 이래도 아예 나올 피가 빨리 나와버려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이 뽁뽁이를 안 터뜨려서 안정화시켜서 안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레나를 넣고 나서 이것들이 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자궁 내막이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그 혈관들을 좀 안정화시키거나 아예 터뜨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피임약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둘 다 섞여 있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수영장 가실 때 며칠 그렇게 피임약을 추가로 복용을 하시면 피가 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피임약 처방받아서 드시면 되고요. 네, 우리 김진희님에 대한 질문 답변 주셨습니다. 문 HJ님께서는 따님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딸이 작년 여름방학부터 갈색 비스무리한 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산부인과에 가게 되면 받는 그 시선들이 무서워서 안 간다고 방치했다가 이제 피도 섞인 갈색 냉이 나오곤 합니다. 원래는 치즈 같은 노랑 냉이 나왔었는데 몇 달 동안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상황이 되게 다양해서 저희가 직접 보기는 해야 되는데 참 이 딸이 이제 몇 살인지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워낙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오겠죠. 뭐 이렇게 문 HJ님의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아마 이거는 그냥 부정출혈일 거고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냉이 좀 나오는 거는 이제 안에 있던 그 출혈이 고여서 질분비물하고 같이 나오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흔한 세균성 질염입니다. 아기들이 이렇게 질에 사는 산성도가 아기들하고 할머니는 산성도가 산성이어야 좋잖아요. 근데 네. 산성도가 좀 염기성, 중성에서 염기성이에요. 아기나 할머니들은 이제 그 가임기 여성들이 이제 완전 산성인데 그래서 튼튼한 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좀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그래서 질염이 오히려 잘 생기죠. 밑에서 이렇게 짠내도 나고 네네.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길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2009년생, 2010년생들이 한 번 왔었는데 그 친구 엄마랑 이렇게 왔었어요. 네. 왔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딸이 입은 티셔츠, 저희 딸이 좋아하는 그 티셔츠 있거든요. 그 티셔츠랑 똑같은 메이커의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생일월도 똑같고. 근데 엄마가 이제 이렇게 좀 냉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검사를 해봤는데 그 클라미디아가 나온 거죠. 성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에이즈 매독 검사를 했는데 매독 검사가 매독이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 따님에게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친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네. 엄마도 내가 집에서 늘 아이들을 하고 늘 그렇게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좀 약간 성교육에 대한 게 좀 미숙하기도 하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딸 가진 엄마로서 그 굉장히 성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임신에 대해서, 피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이제 한번 매독이 나오면 그거는 치료가 다 되더라도 나중에 이제 회사 입사 시험이라든지 이럴 네. 때 항상 에이즈 매독 검사는 항상 피검사로 하는데 그게 이렇게 항체가 있다라고 과거에 걸렸던 것도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요즘 최근에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한 2009년, 2010년, 2007년, 2006년 이런 친구들이 계속 클라미디아 나오고 임질 나오고 계속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좀 여러 명 있었고 또 그러면은 이제 HPV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고위험군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이 있으면 자궁경부암으로 이제 갈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임이나 성병,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더 리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최근에 여러 번 받고 나서 저희 딸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을 뒤에 이제 4명이 이렇게 쪼름이 탔는데 뭐 딸하고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많나요? 중학교 2학년 딸하고. 그래도 뭔가 엄마 얘기하면 뭔가 또 싫고 막 그럴 수 있죠. 네, 딸 입장에서는. 저는 왜 이제 그래? 앞에 이렇게 차에 막. 타고 뒤에 이제 4명이 탔는데 네, 네. 제가 이제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성교육을 막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엄마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다고 엄청 화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 딸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의 딸이 왔을 때 막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를 참 네. 어떻게 하면 딸들이 또 안 들으려고 해요. 귀 막고 이게 안 듣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오면은 저는 막 OX 퀴즈 내면서 설명해 주거든요. 알아, 아니 이러면서 애들이 좀 이상한 엄마를 보더라도 나중에 감사할 날이 있겠지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 진짜.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하다 이랬지?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배란 출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염증이 그냥 좀 있어서 살짝 네. 아기가 이제 좀 이렇게 진류상균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은 나이가 좀 있다면 네.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네. 이제 문 HJ님에 대한 그 답변은 아니고 네, 이제 그렇죠. 별개로, 별개로. 생각이 나서 말씀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10대 때 이제 산부인과 10대도 아니고 뭐 20대 초중반만 해도 네. 이제 아기가 가졌을 때는 너무 당당하게 산부인과를 네. 그냥 뭐 내과 가듯이 갔었는데 그 네. 전까지는 분위기가 네. 제주가 또 좁고 또 네. 누구 간호사가 있더라 막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면 엄마도 약간 선뜻 산부인과를 가라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받을까 봐. 일본은 네.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되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소아 산부인과가 따로 있대요. 그런 네. 것 때문에 그래서 프루보드 보통 이제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항문 초음파를 보거든요. 근데 그 프루보드 정말 이렇게 작은 아기들용 항문 프루브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병원도 한번 그걸 놓으려고 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 이제 초음파 바꿀 때, 그 프로브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소아 산부인과가 그런 것 때문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 때를 생각하면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산부인과의 정기 검진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하고 또 어릴 적 생각해 보면은 성교육 같은 거를 이런 내용을 아예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안 돼요, 싫어요 이런 정도만 생각을 네. 했지 뭐 피임법이나 이런 걸 배웠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그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네. 마세요. 이것도 네. 이게 이제 그 피해자가 그 잘못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너 만약에 성폭력을 당하면 네.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를 너가 안에서 당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해서 좀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이번에 최근 저도 열심히 성교육을 들으러 다녀요. 네네. 또 이제 다른 성교육 전문가들 분들은 이제 이런 의학적인 거 말고도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그죠. 교육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원장님께서 학교 가서 가끔 이런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이 네. 박영의 비밀 없는 상담소, 비밀이 네. 없는 상담소이기 때문에 네. 준비해봐도 괜찮겠다 네,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좋네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놀이로 돌아와서 네. 계속해서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이제 아까 주신 거는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아파치님께서는 원장님 외음부 습진 같은 경우는 피부과로 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외음부라고 하면 우선은 이렇게 대음순, 네. 그 안쪽에 이렇게 날개같이 있는 걸 소음순. 요 부분에 있는 습진은 산부인과에서 봅니다. 대부분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고요. 네. 또는 이제 캔디다 질염에 의한 이런 게 좀 바깥쪽에 간지러운 이런 오. 증상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깥을 넘어서 이제 사타구니 이런 쪽은 피부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산부인과에서 겸사겸사 그냥 같이 보죠. 그쪽 부위를 좀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운동남 상남자님께서는요, 선생님, 아내가 생리불순으로 힘들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내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약국에서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생리불순의 원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르몬에 의한 생리불순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물리적으로 자궁 안에 뭔가가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기능을 하는 난소의 혹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또 생리불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최근 6개월 동안 검진이나 자궁 안쪽에 그 검진을 해보지 않은 적이 없으면 초음파를 꼭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호르몬 문제입니다. 난소 기능이 떨어졌든지 뭐 갑상선이 이상하든지 네. 아니면 낮밤이 바뀌면 좀 상승하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계속 이렇게 불순이 지속되시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리불순으로 뭐가 힘들어 하는지도 맞아요. 한번 남편분이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나항상 그대를님께서 두 분 비주얼이 엄청나시네요. 분위기가 힐링 방송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마음이 넓으신 또 네. 여유가 있으시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또 칭찬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나항상 그대를님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름바다님께서는 선생님 외음부 쪽에 닭살 돋은 것처럼 나 있고요. 희게 각질이 올라와 있어서 긁으면 그 각질이 떨어져요. 피부과에 가야 하나요? 그곳에 습센이 있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께 좀 보여드려야 하나요? 라는 이거는 고민이네요. 우선은 산부인과 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성 평편 태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인은 잘 모르지만 정말로 피부 쪽 문제로 이렇게 피부가 외음이 굉장히 간지럽고 하는 병들이 또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접촉성 피부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이제 긁으면 떨어지는 각질이 정말 각질인지 아니면 각질이 아닌지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피님께서는 원장님 10대에도 혹시 조기 폐경이 올 수 있나요? 조기 폐경의 정의는 이제 35세 이전에 폐경이 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0대는 조기 폐경보다는 우리가 이제 머리 뇌에서 이렇게 어떤 GnRH라는 물질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LH-FSH라는 애가 분비가 되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난소에 막 영향을 줘서 이게 사이클릭하게 이렇게 풍차 돌리듯이 이렇게 네.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데 10대 때는 이 축이 네. 좀 덜 여물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생리가 좀 이렇게 주기적이지 않거나 네. 무월경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무월경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엔젤님께서는 제가 51세인데요.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유방암에 안전한 듀아비브라는 호르몬제를 복용했는데 복용 2일째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으로 중단하고 리비알로 바꿨는데 그게 4년째입니다. 지금까지 만족하고 복용 중인데요. 자궁 유방암 검사를 하면서요. 저는 오래 복용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복용해도 괜찮을지 중단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51세부터 이제 시작하셨다는 네, 거네요. 그렇죠. 네. 이거는 계속 드셔도 됩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지금 이제 한 70 정도 되셨거든요. 네. 지금까지 계속 드세요. 비타민 D하고 칼슘제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같이 드시면 라이프 퀄리티가 좀 많이 달라요. 오랫동안 물론 이제 그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네네. 보는 그 조건 하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호르몬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먹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저도 먹을 겁니다.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뼈랑 근육의 감소량이 호르몬을 먹은 군과 먹지 않은 군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먹지 않은 군은 한 70 정도 되면은 혼자 등산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군들은 거의 이렇게 그 뼈 나이가 뼈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근육량도 감소가 훨씬 덜하고 합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죠. 네. 러브스토리님께서는 원장님 혹시 딸 아이에게 추천하면 좋을 영양제 같은 게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딸은 영양제를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딸이 있었으면 좀 찾아보고 했을 텐데 딸아이가 먹었으면. 그 딸이 크면 이제 이미 생리를 시작했고 네. 하면은 어른들이 먹는 진료산제를 같이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나무님께서도 갱년기로 힘드네요. 어떤 추천 영양제가 있을까요? 뭐를 먹어야 좀 나아지려는지. 갱년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 진료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네. 제가 예전에 철인 3종 경기도 나갔었는데 음. 제가 그렇게 정신력이며 육체적으로 그런 것만큼은 제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갱년기는 못 이기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 감정 기복하며 얼굴 붉어지고 식은땀 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갱년기가 사실은 뭐 남들도 다 겪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유난해가 아니라 본인이 힘들면 힘든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추천 영양제는 우선 오메가3, 그다음에 비타민 D, 그리고 종합 비타민 이 정도는 좀 드시는 게 좋고 갱년기로 너무 힘들다면 호르몬 복용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건은 유방이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검진에서 내 몸에 이상이 없음을 받고 그래서 당신은 장기간 호르몬 치료해도 됩니다 하고 의사가 땅땅땅 합격을 해줬으면 그 뒤로는 그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를 전 좀 권유를 합니다. 네. 우리 나무님님,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박영 원장님과 함께 했던 그 비욘디 검색창에 뭐 박영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 편으로 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뭐 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갱년기란 이런 유익한 컨텐츠들이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살펴봐 주시면은 또 좋은 정보가 있지 맞아요. 않을까. 그때 이렇게 추천드리는 책도 많이 네. 소개했었고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우울하구나, 맞아요. 이것도 그 좀 주제로도 생각나요. 했었어요. 갱년기 네. 주제로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님께서 선생님 경구피임약은 장기적으로 써도 될까요? 네, 경구피임약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써도 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안전성이 확실히 수백 년, 거의 100년 이상 네. 그 안정성이 이제 보장된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써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피임약을 한 1년 이상 복용을 하면 난소가 내가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난소 기능이 LH-FSH라는 수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리 양이 좀 많이 줄거나 생리가 나와야 되는데 휴약기 안 나오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번 병원 내원하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던지 아니면은 셀프로 좀 한 3개월 정도 스탑을 하시고 휴학기 가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복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채팅창 날려보고요. 제주사례님께서 두 분 어디로 휴가 가시나요? 제주도 분들 휴가지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미 한 번 다녀오셨죠? 네, 저는 이제 제주에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상 호텔인 JW 메리어트 호텔이 이제 새로 제주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거기 1박을 했죠. 저는 그 옆에 네. 그 펜션 하나가 있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해외 가고 싶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갈 텐데 또 이제 각자의 그 어린 아이가 있고 또 바쁘시고 이제 네. 상황이 있어서 제주도 사람들도 불가피하면 제주로 여행을 그럼요. 한다. 남들은 뭐 일부러도 제주도 오는데 네, 하면서 맞아요. 제주도에서 휴가 보내요. 자, 그리고 오늘 질문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재열님께서도 30대 후반 성인들도 생리불순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죠. 30대 후반 많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생리불순이 보통 기준이 저희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생리가 나오지 않으면 생리불순으로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리불순이 이렇게 한 번의 에피소드면 괜찮은데 여러 번 에피소드가 계속 반복되면 중간에 또 질출혈도 있을 수 있어요. 생리불순과 질출혈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음파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질출이 한 게 생각난 게 본인은 그게 이제 질출혈을 생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질출혈이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 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증 검사도 만약에 그 질분비물이 안 좋으면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놓쳤던 환자였었는데 생리불순만 포커스를 맞고 염증 검사, 질염 검사를 안 했는데 계속 출혈이 계속 조금씩 있어가지고 나중에 질염 검사를 했더니 이제 클라미디아가 좀 나왔던 케이스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네. 엔젤님은 원장님 리비알 한 달분이 왜 28정인지 궁금합니다. 호르몬제도 매일 복용해야 되나요? 네, 호르몬제는 매일매일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게요. 보통 30알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 피임약들이 다 28정인 것 같아요. 아마 그 회사에 그거를 이렇게 찍는 그런 툴이 다 28로 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28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세팅되니까 편해서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트러스님께서는 저는 54살입니다. 호르몬을 먹고 있는데 그냥 피검사 후에 처방해 주시던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도 처방해 주시던데 괜찮은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르몬 약이 혈관을 좀 더 안정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혈관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은 오히려 그거를 낮춰주는 효과가 호르몬을 먹으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물놀이 특집으로 준비했는데 또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와서 한 번씩 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여름바다님께서 생리 때 바다 수영을 할 거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생리를 한다. 네. 그러면은 탐폰을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바다 수영은 뭐 특별한 건 없는데 하고 나서 이제 밑이 좀 찝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질세정제를 좀 추천하고 네. 질류상균제도 한두 알 먹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펄럭거리는 원피스 바로 이렇게 좀 네, 입을 수 있는. 좀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탐폰 네. 오래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나 아니면 아기들 기저귀 발진에 바르는 그런 연고들 하나 정도 좀 같이 챙기면 좀 완벽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에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신 글들도 있어서 네. 오늘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방송 자주 해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반응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 오늘 또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아서 끝으로 제가 로즈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네. 제목이 굉장히 전문 분야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니까 그 여성들이 또 이제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여름이 온다. 헬스장이 꽉 찼어요. 막 다이어트를 했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키니 라인이 또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맞아요. 거예요. 모두 산모들은 또 네. 제왕절개 상처 네.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끝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이 레이저 제모가 면도랑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면도는 이제 우리가 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상처가 좀 날 수도 있고 레이저 제모는 레이저로 이렇게 모근 자체를 이렇게 좀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구적이죠. 네. 5회에서 10회 이상 하면 털이 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디자인도 가능하더라고요. 아니,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게 무슨 비키니 라인, 뭐 플레이보이 라인, 뭐 브라질리어 뭐 이렇게 딱 봐서 남성분들이 보면 되게 띄용할 것 같은 헤어샵인가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뭐 삼각형이면 삼각형, 이렇게 네. 일자면 일자 이렇게 정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제모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올로 그냥 올 누드로 네. 원하면은 이제 올 누드로 하기도 하고요. 요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모는 사실 내가 비키니 라인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한 5개월 전.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에. 겨울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5회 정도 지나야지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겨울에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겨울부터 시작하시는 거. 그러면은 이 레이저 제모를 한 후에 또 시술 후 관리 같은 건 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모낭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면은 연고 같은 걸 좀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모 후에 털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좀 나잖아요. 네. 그럼 비키니를 입어야 된다면 그 부분만 살짝 면도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물놀이를 떠나기 전 여성들이 챙겨야 할 A to Z까지 또 일일이 알아보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오늘 좀 소통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태풍이 정말 점점 북상하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밤이 좀 고비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안전 점검 잘 하시고 정말 피해 없이 우리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이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